제가 20살 때 최저시급이 5,120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가 4,780원? 근데 지금 11,000원이 넘었다고요. 주유수당 포함하면. 그러면 인건비가 2배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인건비만 올랐나요? 원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가격을 못 높이는 사장님들이 결국에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 가격은 못 높이겠어. 그러면 더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똑같은 상품에서 마진을 더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을 줄이기 시작해요. 싼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손님들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더 악수인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을 더 갈아넣던가. 근데 내가 병이 들고 아니면 알바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순간 수익 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그 상품을 베풀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죠. 근데 가격을 높이는 신호가 있어요. 2인세트가 35,000원에서 그 다음 달에는 47,000원, 그 다음 달에는 69,000원, 그 다음 달에는 89,000원까지 됐어요. 대표님. 네. 사장님들이 가격 올리면 손님 안 올까봐 무서워하잖아요. 혹시 왜 그런 건가요? 가격 올리면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 그나마 남아있던 뭐 단골 손님이나 기존 고객님들도 혹시나 나를 막 돈에 미친 사장으로 보고 떠나갈까봐 그러니까 결국에 뭐 장사가 더 안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못 올리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또 뭐 경쟁자한테 가거나. 그쵸. 가격 경쟁이 특히 붙은 데들은 그런 데 있잖아요. 어느 한 골목에 막 맥주 소주 1,900원 하니까 1,800원. 나중에는 맥주 소주 100원. 그거는 거의 뭐 죽자 그건데 그렇게 경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 가격을 높이면 손님 뺏길까봐 그러는 건데 그 방향으로 가봤자 살아남을 길이 없죠. 근데 반대로 두바이 쫀득쿠키 아세요? 네, 요새 엄청 유행하던데요. 네, 두촌쿠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렇게 비싸도 있는 데마다 저는 실물을 못 봤어요 아직. 왜? 항상 있는 데마다 다 품절이야. 맞아. 이게 워낙 막 유행을 타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가격을 계속 높여서 뭐 이따만한 거 하나에 6,000~7,000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도 없어서 못 구해. 말로는 뭐 원가가 비싸다 뭐 그런 말도 있긴 하는데 그건 이제 공급자들 말이고 이따만한 거만 만드는데 뭐 6,000~7,000원 뭐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손님이 뭐 오고 안 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격을 올린다고 무조건 또 손님들이 떠나가고 그런 거는 아니다. 왜냐면 생존이 먼저잖아요. 저는 항상 그 논리에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망할 거면 하루빨리 망하는 게 나아요. 고통스럽게 6개월, 1년 어영부영 끌고 가는 것보다 깔끔하게 망하고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가격을 안 올리는 이 상태가 돈이 안 벌리는 사장님들이 많을 거야. 근데 어차피 돈이 안 벌려요.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태여도 망하고 혹시나 올렸는데 손님이 안 오면 그래도 망해. 올려서 잘 되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 방향이 맞는 거죠. 그것도 결국에 발을 못 내딛어서 좀 두려운 게 아닌가. 혹시 그러면 가격 인상할 때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마케팅 상품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뭐 냉면집 할 때도 육회집 할 때도 그리고 뭐 횟집 할 때도 가격 높이는 거를 굉장히 거리낌 없고 좋아해요. 근데 가격을 높이는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매장 할 때부터 마케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마케팅하면 항상 말하는 게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방문, 노유전 객재 이 흐름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를 팔아요. 냉면 세트를 팔아. 이거를 막 온라인상에 아니면 오프라인상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럼 손님들이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10,000원짜리도 반응이 없는데 12,000원짜리가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를 10,000원에 팔았을 때 수요가 오버 수요가 있어야지. 2.9가 마찬가지라고요. 아무도 안 사 먹는데 그걸 6,000원, 7,000원 해놓는 게 의미가 있어요. 2.9가 이렇게 비싸진 거는 4,000원에 해놓으니까 10분 만에 나가. 5,000원에 해놔도 12분 만에 나가. 7,000원에 해놔도 30분 만에 나가. 영업시간은 4시간, 5시간인데. 그러면 계속 올리는 게 현명한 거야. 욕해도 사 먹잖아. 그거는 배 아파서 욕하는 거지 똑똑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을 올리든 말든 수요를 끌 줄 알아야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뭐예요? 에어팟이 만약에 1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바세린 모양 케이스를 꼽아. 그러면 12만원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 컨텐츠죠. 바세린 모양 케이스를 꼽았을 때 인기가 있어. 그럼 올려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10만원 해놨을 때 아무도 안 찾아요. 근데 이거를 찾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컨텐츠를 덧붙여서라도 수요가 일어날 수 있으면 덧붙여야죠. 근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기존에 이걸 찾던 단골 고객들도 떠나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안 하는 거면 결국에 그 사람은 뭐 돈을 벌진 못하겠죠. 그 단골들은 한
6개월, 1년 정도 더 챙기다가 망할 수는 있어도. 근데 이거를 팔았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어. 근데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좋아하는 단골들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사랑해주면 뭐해? 나한테 돈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그 상품을 베풀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를 하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죠. 특히 또 착한 사장님들, 단골들이 메뉴 찾는 것마다 막 다 해놔가지고 막 김밥 천국처럼 해놔. 그러면 정체성도 잃고 결국에 그 단골도 떠나가요. 가격을 못 높이는 사장님들이 결국에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 가격은 못 높이겠어. 그러면 더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똑같은 상품에서 마진을 더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을 줄이기 시작해. 싼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손님들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더 악수인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을 더 갈아넣던가. 근데 내가 병이 들고 아니면 알바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순간 수익 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수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에 가격을 높여서 제 가치를 받는 게 훨씬 장기적이고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장이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고객의 말도 결국에 정답도 아니고 결국에 내 매장의 매출이나 사업성이 우상향하느냐 숫자로 얘기를 해야지 감정을 섞으면 항상 그 나침반이 고장이 나버리죠. 네. 혹시 그러면 가격 인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권에 따라 다른데 진짜 항아리 상권, 동네 상권이다. 동네 상권은 신규입을 계속해서 시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단골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형의 이런 마케팅 상품이 됐든 아니면 유형의 음식 상품이 됐던 가격을 올릴 때는 인식을 조심해야 돼요. 똑같이 이거 에어팟인데 맨날 1000년 만년 10만 원에 팔다가 12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이 어때요? 손해본 느낌? 욕하죠. 근데 여기서 고객 입장에서도 거부감 없이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구성을 바꿔버리면 돼요. 이거랑 아까 예시 드렸듯이 이거를 합치면 원가가 한 11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이거랑 합쳤을 때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를 더해서 이거를 12만 원에 만약에 팔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단순히 똑같은 상품에서 단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뭔가 신메뉴가 나오면서 아니면 신구성이 나오면서 단가를 높여야지 고객 입장에서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가격을 높일 게 아니라 만약에 냉면이면 냉면을 8,000원에 팔았어. 근데 기존에는 계란 고명이랑 무생채만 올려줬다면 만원, 12,000원으로 올릴 때는 뭐 고기를 조금 준다든지 아니면 물만두를 섞는다든지 고명을 좀 더 다채롭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좀 거부감이 없다. 결국에 가격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지난 8년간 단 한 해도 인건비가 안 오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이 이제 30인데 제가 20살 때 최저시급이 5,120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가 4,780원. 근데 지금 11,000원이 넘었다고요. 주유수당 포함하면. 그러면 인건비가 2배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음식 가격이 2배까지는 아니어도 여전히 5년, 10년 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인건비만 올랐나요? 원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음식 가격을 높일 줄도 알아야 되죠. 살아남으려면. 혹시 그러면 뭐 가격 인상하셨던 사례 중에서 생각나는 사례? 저는 언제 가격을 높이냐면 항상 그 사인이 있어요. 이것도 사다리 8단계나 제가 늘상 말하던 그거에 연관돼 있는 건데 처음에 제 상품을 만들어 보잖아요. 마진율 없이 세상에 내놔요. 싸게 그냥. 네. 그러는 이유가 맨 처음에는 내가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후기가 있어야지 마케팅을 때리든 지나가다가 보든 의심을 해소시켜서 이제 오는데 후기도 없고 하니까 지금 외식업 마케팅에서 가장 흔한 게 체험단이잖아요. 체험단이 뭐예요? 마진 없이 그냥 공짜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짜로 뿌리는 거지만 저는 공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진 없이 세상에 내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괜찮은 상품이라면 손님들 반응이 어떨까요? 폭발적으로 엄청 좋아야겠죠. 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상품이 싸니까, 저렴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후기를 부탁해요. 그러면 후기를 잘 써주겠죠. 굉장히 좋은 후기들을 일단 100개, 200개를 쌓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을 마케팅을 돌려봐요. 그러면 이미 괜찮은 후기들이 쌓여 있으니까 결국에 노출을 시켰을 때 뭐 클릭률, 전환율 이런 거를 따라서 결국에 매출이 환산이 될 텐데 그럼 마케팅 때리는 대로 여전히 지금 아직 가격 안 올렸어요. 엄청 잘 팔리겠죠.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워요.
소문나게.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줄이 줄을 불러요. 맛집이 맛집을 부릅니다. 그러면 줄이 쓸 때마다 가격을 높입니다. 그래도 줄이 서 높입니다. 그래도 줄이 서 그러면 내가 목표했던 데까지 높여요. 근데 제가 같은 상품을 높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더하거나 구성을 바꾸면서 했다고 했어요. 제가 했던 그 횟집이 그래요.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2인, 3인, 4인 세트가 35,000원, 55,000원, 79,000원. 그러니까 2인 세트가 35,000원에서 그 다음 달에는 47,000원, 그 다음 달에는 69,000원, 그 다음 달에는 89,000원까지 올렸어요. 이런 극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3달 만에 35,000원짜리가 2인 89,000원까지 올랐다고요. 이거는 많이 극적인 경우죠. 구성도 그만큼 많이 바꾸기도 했고 하지만 몇 번 정도 바꾸셨습니까? 그래도 20번은 넘게 바꿨죠. 와.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인상 방법의 핵심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가격 인상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을 인상하든 말든 손님을 끌 줄부터 알아야 된다. 그 가격에도 못 파는데 거기에서 올리면 전환율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구성이나 이런 거를 더 멋들어지게 바꾸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가격을 높이고 그걸 하기 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유전 객재 중에 가격은 객단가라고요. 노유전, 노출 유입 전환을 무조건 먼저 배우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혹시 언제 알려주십니까? 제가 1월 25일 일요일에 무료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때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또 노유전 객재가 정확하게 어떤 거고 정말 어떤 툴을 이용하면 우리 매장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1월 25일에 무료 강의 때 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무료로 하시고 다려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런 거를 찍고 컨텐츠를 생산할 때마다 제 타겟이 누구냐면 5년 전에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장사를 딱 시작했을 때 어딘가에서 배우고 싶고 정말 그런 정보들이 귀했는데 그때의 5년 전에 장원준이 한 명이라도 이걸 봐서 도움이 된다면 뭐 굉장히 그게 또 뿌듯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 진가를 알아봐주고 제 가치를 보면 결국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마케팅 대행이잖아요. 뭐 마케팅 대행 상품을 맡기시든 뭐 제 강의를 들으시든 그렇게 하실 거니까 자신 있게 무료로 푸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제 의견 말고 가격 인상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꿀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알찬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